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태풍 인파로 인한 중공 국내 피해가 막심합니다. 기상청이나 중공인민이나 태풍 재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재앙 중에 재앙이 터졌습니다. 바로 주가 폭락 사태인데요. 중공의 주가 폭락, 경제 폭락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은 매우 지엽적인 문제만 다루고 있습니다. 중공 당국이 사교육에 제동을 걸었다거나 앞으로 데이터 시대인 만큼 중공이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을 직접 관리하려고 한다는 식이죠. 텐센트라든가 디디추신 같은 플랫폼 또는 데이터 기반의 회사들 이외에는 규제를 거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 환경 분야에서는 앞으로 더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좀 더 큰 틀에서 중공의 경제 상황을 지켜보자면 이러한 지엽적인 분석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구조로 중공의 자본시장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공산당 리스크라는 단어가 경제 분야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바로 이 중국 공산당의 리스크인데요. 자본에는 이념이 없다고 어떤 중국 전문가께서도 주장하셨지만 중국 공산당의 당 규약을 보면 자본에 이념이 없다는 시각은 잘못된 분석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대의제를 놓고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런 주제가 조금 추상적일 수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현실과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산당의 이념으로 인해서 공산당 리스크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리스크 때문에 지금 중공 경제가 파탄으로 가고 있는 과도기 상황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추상성과 현실성의 괴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당규약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식으로 생각하자면 거의 헌법에 준하는 위치입니다. 실제로 2004년 전인대를 통해서 이 3개 대표론 혹은 세계 대표론이라는 이 이론이 국가의 헌법 전문에 삽입이 됐습니다. 이 중공의 당규약에 따르면 중공이 바라보는 자본주의란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라는 것은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본주의를 도입을 했지만 그 자본주의로 부자가 된 기업, 개인, 기타 등등의 집단 모든 것의 이익의 대표는 바로 중국 공산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종교도 중국 공산당의 이익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뭘 해야 하냐? 바로 공산당 당가를 부른다거나 시진핑 주석에게 충성을 맹세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안 하면 교회 폐쇄, 교인들은 감옥행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자본주의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본이 주가 된 사회, 자본의 논리가 통하는 사회, 자본의 가치는 시장에 의해서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논리가 통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죠. 물론 이렇게 되려면 자유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당이 최고 지도부인 나라죠. 자본이 주가 된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참고로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데요.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복지국가는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국가는 강력한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복지를 이룬 나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그런 북유럽 국가가 여기에 속하고요.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주의의 다른 표현일 뿐 구조는 같습니다. 적어도 경제체제로 봤을 때 둘은 동일하죠. 계획경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복지국가는 구분을 하셔야 하고요. 이것을 혼동하시면 공산당의 용어 전술에 바로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중공은 사회주의 국가, 즉 공산주의 국가이며 이 나라에서는 자본이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의 이념이 주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중공이 해외에서 자본을 받아들이고 자본주의식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을 했지만 그것이 3개 대표론에 의해서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공에 있는 모든 자본의 주체는 공산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는 주체의 임원, 대주주는 반드시 공산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기업인이 공산당이 아니었다면 공산당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마윈을 보세요. 원래는 공산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인으로 성공하고 나니까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되죠. 이런 논리에서 보자면 이번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 데이터 시장에 대한 규제는 훨씬 더 넓은 분야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폭락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이런 주장도 하세요. 뭐라 그랬냐? 중국 회사의 주가가 폭락을 하고 외국인 자본이 이탈을 하면 그 저평가된 주식을 다시 중국인들이 주워 담는다라는 주장이에요.
결론적으로 100% 모두 중국계 자본으로 꾸리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서구 자본 떨고 내서 양털 깎기를 모면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더라도 중국의 자본시장 침체는 앞으로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 중국인이 해외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돈을 가지고 이번에 폭락한 주식을 주워 담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자의적이건 아니면 공산당의 또 다른 규제에 의해서 해외 자금을 회수하고 자국의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럴 수 있겠죠. 이때 떨어진 주가가 살짝 반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해외 투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서 해외 투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서구 자본이고 다른 하나는 화교 자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들어와야 떨어진 주가가 회복되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서구 자본은 공산당 리스크를 완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교 자본은 중국 내 자본가들과 입장이 다릅니다. 자기들의 자본을 중국에 반드시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중국 내부에 관시가 있다면 모를까.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그래서 무조건 서구 자본이 들어와야 하고요. 그러려면 중공의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이 쉬울까요? 제가 보기에는 중공이 해체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중공과 북한의 공통점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거죠. 일당 독재 공산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북한은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사회주의로 나간 반면에 중공은 자본주의를 이용했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결국 둘은 똑같은 일당 독재 폐쇄 경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경제 문제를 빌미로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경제 성장을 거론하면서 중공과 함께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설명드린 바대로 중공의 정치 이념, 핵심 가치는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입니다. 이런 나라하고 함께하겠다고 선언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자일까요? 아니면 공산주의자일까요? 당연히 공산주의자겠죠. 자유민주주의자인데 중국식 사회주의를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자본시장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입니다. 최우선은 공산당의 존재이고 이익입니다. 공산당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자본은 숙청당합니다. 마윈처럼, 그리고 미국에 상장하려던 디디추싱처럼 말이죠.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시고 중국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지난 2월에 올렸던 영상에서 중국이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영상의 주된 핵심 내용이 공산당 리스크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댓글에 이제 누군가 적어놓은 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블룸버그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제 영상을 빈정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그랬어요. 마음대로 생각해라. 근데 넌 1년이 채 안 돼서 땅 치고 통곡할 날이 올 거다 그랬었는데 1년은커녕 6개월도 안 돼서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자, 이 영상 댓글 보시면 장밋빛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중국이 언제 망하냐, 맨날 말로만 망하냐 이러시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영상 올린 지 지금 정확히 5개월 지났습니다. 자, 보세요. 결과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중공이 자본시장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성장을 못합니다. 중국 연평균 6% 이상 성장해야 국가가 유지된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플러스 6%가 아니라 마이너스 6% 그 이상이 나오게 생겼어요. 실제로 주가가 하루 만에 4% 폭락을 했으니까요. 이 정도면 중공 경제에 파탄 난 겁니다. 현재 국가 부채가 4경을 넘었습니다. 4경, 앞으로 4경을 헤매게 될 겁니다.